자, 오늘은 20단원 복소수 예제 문제 풀이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제. 첫 번째 예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주어진 식을 간단히 나타내어라 그랬네요. 제2세제곱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2는 뭐냐면 복소수 단위를 말하는 거고요. 허수 단위죠. 특징은 뭐냐면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를 의미합니다. 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다음 제2의 4승. 제2의 제곱을 제곱하면 4승이 되죠. 마이너스 1을 제곱하는 값이니까 1이 나오겠습니다. 자, 제2의 5승. 제2의 4승에다가 제2를 곱하면 되죠. 제2의 4승이 1이었으니까 제2와 같습니다. 제2의 12승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2의 제곱을 6승한 것과 같죠. 제2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6승하면 1이 나옵니다. 제2의 999승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2의 998승에 98승은 제2의 제곱을 499승한 것과 같죠. 마이너스 1을 499승하고 제2를 곱한 것과 같으니까 마이너스 제2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2 곱하기 마이너스 제2는 마이너스 제2의 제곱이죠. 근데 제2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계산값은 1 이렇게 되겠네요. 두 복소수 A, B에 대해 합, 차, 곱, 나눗셈을 각각 구하여라 그랬네요. 자, 복소수 A와 B의 합을 구하면 이렇습니다. 복소수 계산할 때는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존재하는데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더하거나 빼고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더하거나 빼면 됩니다. 그래서 실수 부분끼리 더하고 허수 부분끼리 더하면 되죠.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두 복소수의 차를 구해보면 8 더하기 그래서 마찬가지로 실수 부분끼리 더하거나 빼고 허수 부분끼리 더하거나 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두 복소수의 곱을 구해보면 그냥 연산법칙을 그대로 따라간다고 보면 되는데요. 문자를 포함하는 연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1을 문자처럼 취급하자는 거죠. 그래서
분배 법칙을 써서 전개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일단 복소수의 합이니까, 합차니까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계산하고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계산해 주면 되는데, 이때 제2의 제곱이 마이너스 1과 같다고 했죠. 예, 그 부분만 주의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수 부분이 돼서 실수 부분끼리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j.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복소수 A를 복소수 B로 나눴네요. 자, 이 계산을 해야 되는데 분모로 계산을 할 때는 분모에다가 켤레 복소수로 곱해주면서 계산을 합니다. 근데 분모에다가만 곱해주면 안 되니까요. 분자 분모 공통적으로 곱해줘야 되겠죠. 켤레 복소수는 허수 부분이 부호가 반대죠. 반대인 관계의 두 복소수를 켤레 복소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j의 켤레 복소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j 이렇게 되는데, 분자 분모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j를 동시에 곱해줍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면 분모는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j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분자는 그대로 전개법칙을 써가지고 전개를 해주면 됩니다. 분배 법칙을 써서. 그래서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8j, 마이너스 12j, 마이너스 6j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6 이렇게 되겠네요.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j. 그래서 5로 나누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4j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복소수를 극형식으로 나타내어라 그랬네요. 극형식은 복소수를 복소평면 위에다가 표시를 했을 때, 자, x축이 실수축이 되고 y축이 허수축이 됩니다. 그래서 1 플러스 j를 표시할 때는 1,1 위에 표시하면 된다는 거죠. 실수값 1, 허수값 j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이렇게 표시된 점을 극좌표 형식으로 표시하자는 거죠. 극좌표 형식으로 표시하는 것은 어떻게 표시하느냐 하면 반지름과 방위각, 세타로 나타낸다는 겁니다. 어떤 점을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와 동경의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가지고 표시하자는 거죠. 그러면 1 플러스 i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 반지름은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이렇게 표시하면 되죠. 루트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세타는 어떻게 됩니까? 45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극좌표 형식으로 표시하면, 또는 뭐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여기서는 4분의 파이, 세타를 4분의 파이로 얘기를 했네요. 이것을 이런 방식으로 표시하고 있는데요.
교재에서는 이 방식을 삼각함수를 써서 표현하는 극형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현 방식은 이렇습니다. 극좌표 형식은 R, 각 세타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요. 극형식은 R, 코사인 세타 더하기 J, 사인 세타 콜로 표시하는 걸 말하네요. 네. 이렇게 구분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번 문제를 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A 플러스 BJ라고 표시됐을 때 R은 루트의 A제곱 더하기 B제곱꼴로 표시될 겁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A가 X좌표가 되고 B가 Y좌표가 되는데 원점으로부터 A, B까지의 거리가 바로 R이 되는 거죠.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꼴로 표시됩니다. 이때 세타는 그러면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림을 그려보면 가장 편하죠. 마이너스 1과 루트 3 이렇게 잡아보면 그러면 3분의 2파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반지름은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루트 3의 제곱이니까 2가 되고요. 반지름이 2고 세타가 3분의 2파이니까 극형식으로 표시해보면 2의 코사인 3분의 2파이 더하기 J의 사인 3분의 2파이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교재에서는 3J 이렇게 표시하지 않고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J3 이렇게 표시한 것 같은데 뭐 상관없어 보입니다. 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이런 식이니까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이런 식이 되겠죠. 여기가 평각이 파이고 4분의 파이만큼 돌아갔으니까 4분의 5파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R은 루트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3의 제곱 그래서 3루트 2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극형식으로 표시해보면 3루트 2의 코사인 4분의 5파이 플러스 J의 사인 4분의 5파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3 플러스 3J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3 플러스 3J는 평각이 4분의 파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루트 2의 코사인 4분의 파이 더하기 J 사인 4분의 파이 이렇게 물론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값으로는 똑같죠. 값으로는 똑같은데 교재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마이너스 들어가는 이 앞으로 마이너스를 빼지 않고 있죠. 아마도 전자기파 같은 걸 표현할 때
절대값이 마이너스가 나오지 않도록 유지하기 위해서 생각되는데요. 일단은 교재상으로는 반지름이 양수값이 나오도록 표시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루트 3 마이너스 j 이렇게 돼 있네요. 실수 측의 방향으로 루트 3, 복소수 측 방향으로 마이너스 j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각을 해보면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이렇게 되죠. 이걸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따져보면 6분의 11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반지름은 루트 3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해서 2가 되고요. 그래서 극형식으로 표시해 보면 2 곱하기 코사인 6분의 11파이 더하기 j의 사인 6분의 11파이 이렇게 표시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6분의 11파이와 같은 큰 값으로 표시하기 싫다면 마이너스 6분의 파이로 표시해도 됩니다.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주어진 직각 좌표 형식의 복소수를 극좌표 형식, 삼각함수 형식, 지수함수 형식으로 각각 나타내라 그랬네요. 이 형식으로 표현하라는 겁니다. 자, 1번 문제를 볼까요? 복소수 a가 1-j에 루트 3 이렇게 되어 있네요. 실수축 방향으로 1이고 지금 이거 복소 좌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평각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이렇게 되네요. 일단 그러니까 극좌표 형식으로 해보면 반지름이 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이니까 2고요. 평각이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이렇게 표시되는 거죠. 2 마이너스 3분의 파이죠. 네, 마이너스 3분의 파이니까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또는 마이너스 3분의 파이를 3분의 5파이 이렇게 적어도 문제 없습니다. 또 삼각함수 형식으로 표시한다면 반지름이 2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마이너스 3분의 파이 더하기 j의 사인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겠죠. 지수함수 꼴이면 a 더하기 bi 이렇게 되어 있는 꼴을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 되죠. 그래서 2 곱하기
2에 마이너스 3분의 파이 j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볼까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j2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복소 평면 위에다가 표시해 보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평각은 4분의 5파이 이렇게 되고요. 반지름은 2루트 2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극작표 형식으로 표시해 보면 이렇게 표시되고요. 삼각함수 형태로 표시해 보면 자, 이렇게 되고요. 지수함수 형태로 표시해 보면 2루트 2 곱하기 2에 4분의 5파이 j 이렇게 표시되겠죠. 자,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의 복소수를 직각좌표 형식으로 표현하라 그랬네요. 극좌표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죠. 이걸 좌표 평면 위에다가 표시해 보면 이렇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10이고 평각이 120도라는 거죠. 평각이 120도고 반지름의 길이가 1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직교좌표 형식으로 표시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코사인 120도 j에 사인 120도 이렇게 적어 놓고요. 코사인 120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사인 120도는 2분의 루트 3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다가 그냥 집어넣으면 되죠. 전개해 보면 마이너스 5 플러스 5 루트 3 j 5 루트 3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반지름의 길이가 2이고 평각이 마이너스 30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마이너스 30도면 이런 식이죠. 반지름의 길이가 2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삼각함수 형태로 표시해 보면 코사인 마이너스 30도 더하기 j의 사인 마이너스 30도 이렇게 되는데요. 코사인 마이너스 30도는 2분의 루트 3이고요. 사인 마이너스 30도는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전개하면 이렇게 되죠. 약분돼서 루트 3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j 이렇게 되겠네요. 루트 3이고 마이너스 j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곱하기 2의 j파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모양은 반지름이 2이고 평각이 파이라는 얘기입니다. 평각이 파이고 반지름이 2니까 여기겠네요. 그러니까 표시하면 그냥 마이너스 2죠. 이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삼각함수꼴로 표시를 하는데 2에 코사인 파이 더하기 j의
사인 파이 이렇게 표시하자는 거죠. 그러면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고 사인 파이는 0입니다. 마이너스 2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주어진 꼴을 삼각함수로 표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직교좌표기로 표시하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물론 삼각함수의 값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 얘기겠지요. 4 곱하기 2에 j 3분의 파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반지름이 4이고 평각이 3분의 파이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각함수꼴로 표시를 해보면 4 곱하기 코사인 3분의 파이 더하기 j 사인 3분의 파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림으로 표시해보면 이렇습니다. 3분의 파이는 60도죠.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4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1이고요. 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이죠. 그러니까 4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j의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됩니다. 전개해보면 2 더하기 2 루트 3 j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두 복소수 A, B에 대해 합차, 곱셈, 나눗셈을 간단히 계산하여 직각좌표 형식으로 나타내어라 그랬네요. 공학용 전자계산기를 이용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공학용 전자계산기의 극좌표 형식이나 복소수 연산이 지원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주 좋은 전자계산기를 쓰면 그렇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뭐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공학용 계산기 기능으로는 아마 어렵겠죠. 자, 일단 보겠습니다. 복소수 A가 20에 평각 60도, 복소수 B가 6 더하기 J8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일단 덧셈 뺄셈 연산에서 가장 편한 방법은 직교좌표로 표시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극좌표 형식으로 표시되어 있는 A 복소수를 직교좌표로 일단 먼저 고쳐보면 이렇죠. 20에 코사인 60도 더하기 J 사인 60도 이렇게 되고요.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고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입니다. 자, 전개해보면 10 더하기 10 루트 3 J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A와 B의 합을 구해보면 6 더하기 J8 8J, J8 이렇게 자꾸 혼동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이런 방식이 편한데 교재는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서 제가 좀 혼동이 좀 심하네요. 자, 일단 복소수의 연산에서는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까?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더하거나 빼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16 더하기 이렇게 되겠죠. A 빼기 B를 하면 A는 B가 이렇게 되니까요. 마찬가지로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요. A 곱하기 B를 해보면 J가 들어있는 항을 문자처럼 취급을 해서 다항식의 연산을 하는 복소수에 곱셈되어 있는 부분은 J를 문자처럼 취급을 해서
분배 법칙을 써서 전개를 해주면 되죠. 이렇게 전개해주면 됩니다. 자, 일단 전개를 해보면 60 더하기 J80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J60 루트 3 J의 제곱 80 루트 3 이렇게 되네요. J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죠. 자, 그러면 80 루트 3 마이너스 80 루트 3 60 이렇게 되고요. 이 부분이 실수 부분이 되고요. 80 더하기 6 루트 3 이렇게 되겠네요. 자, 분자 분모에 있는 복소수에 켈레 복소수를 곱합니다. 분자 분모에 모두 곱하죠. 그래서 전개를 하면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니까 뒤에 루트 3이 붙어 있네요. 그 다음에 J로 묶으면 자, 이렇게 되네요. 100으로 나누면 0을 하나씩 빼고 10분의 5분의 3 더하기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됐네요. 자, 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주어진 전압과 전류의 사인파를 대표하는 페이저로 나타내어라 그랬네요.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이 형식은 순식값으로 표현된 건데요. 이때 페이저로 표시할 때 극좌표 형식, 사인파를 대표하는 이것도 여러 가지 형태로 표시할 수 있는데 극좌표 형식하고 삼각함수 형태, 지수함수 형태 이렇게 세 가지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극좌표 형식으로 표시할 때 순식값으로 표시된 녀석을 루트 2로 나누어서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마이너스 세타가 붙죠. 원래 여기는 지금 세타가 0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V값은 이렇게 되고요. 세타가 0이니까 극좌표 형식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되겠죠. 100에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삼각함수 형태로 표시하면 100에 코사인 0 플러스 J에 사인 0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수 형태로 표시하자면 100에 2의 0, j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 V2가 마이너스 50 루트 2에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6분의 파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마이너스 값으로 되어 있는 걸 플러스로 고치자 그랬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6분의 파이만큼 플러스로 표시되어 있던 녀석을 6분의 파이만큼 플러스로 표시되어 있던 녀석을 마이너스를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방향이 반대로 가죠. 파이만큼 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0 되어 있는 부분을 플러스로 고치면서 파이만큼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세타는 평각은 6분의 7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극좌표 형식으로 표시하면 50에 6분의 7파이 이렇게 되고요. 삼각함수 형태로 표시하면 코사인 6분의 7파이 j에 더하기 j의 사인 6분의 7파이 이렇게 되고요. 지수 형태로 표시하면 50 곱하기 2에 6분의 7파이 j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